안녕하세요. 여성해방과 페미니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성해방인가 페미니즘인가? 이 둘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용어의 차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성 억압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담고 있거든요. 아마 속으로 목표가 같으면 결국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그 시작점과 과정이 전혀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현대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 해방과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여성해방론과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이 두 운동 사이에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아예 이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딱 단절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 정치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 페미니즘을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는데요. 자, 그럼 정체성 정치, 이게 대체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정체성 정치는 말 그대로 나의 정체성을 정치의 한가운데에 놓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인종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같은 이런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 집단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아직 좀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 예시들을 한번 보시죠. 이 관점에서는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즘, 또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특정 신앙을 공유하는 종교단체 같은 것들이 모두 정체성 정치의 한 형태로 분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체성 정치는 대체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서구 사회에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고요. 60년대에는 신좌파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투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70년대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유명한 구호와 함께 등장한 2세대 페미니즘처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이 대립구도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싸움터가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의 장에서 남성 대 여성 같은 정체성의 장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바꿔서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 구조, 특히 경제 시스템에서 문제의 뿌리를 찾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는 말콤 X의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말을 빌려옵니다. 인종주의에 없는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종차별 같은 억압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나쁜 생각이나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이 비교표가 오늘 분석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억압의 뿌리. 정체성 정치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편견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해방론은 사유재산과 계급 차출하는 경제 시스템 그 자체를 근본 원인으로 봐요. 둘째, 그러다 보니 싸움의 초점도 달라지죠. 정체성 정치는 남성 같은 억압자 집단을 직접 겨냥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과 계급과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 역시 특정 집단의 권리를 얻는 것과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 계급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갈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엥겔스와 클라라 채트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엥겔스는요, 여성이 역사적으로 억압받게 된 것, 이걸 그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는데 이게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이라는 경제제도가 생기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즉, 여성 억압의 뿌리를 생물학이 아니라 경제의 역사에서 찾은 거죠.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첫째,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둘째, 확실한 상속을 위해선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해야 했고 이 때문에 여성을 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부장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집안일, 즉 여성의 가사노동은 돈을 버는 남성의 사회적 생산에 비해서 가치가 낮은 그냥 개인적인 서비스 정도로 여겨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해방을 위해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사유재산을 없애고 가사노동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은 이 이론이 실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클라라 채트키는 여성 해방은 모든 계급의 여성이 손잡고 싸운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착취당하는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같은 계급으로서 함께 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중요한 건 계급을 뛰어넘는 여성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성별을 아우르는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마엑스주의적인 분석 틀로 오늘날의 사회운동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관점을 통해서 현대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적하는 정체성 정치의 한계점들입니다. 먼저 각자의 정체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보편적인 인간 해방이라는 더 큰 목표는 있고 서로 배타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분열은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자본가와 여성 노동자는 같은 여섬이지만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체성 정치는 바로 이 계급적 차이를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계급 문제 같은 거대한 구조 대신 개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개인의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사회 구조일까요? 아마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